안녕하세요. 착한 경제를 얘기하는 경제적인 토크쇼 강대성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화두가 되는 것은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기온, 100년 만에 폭설, 100년 만에 폭우 등등 대기오염, 일회용 쓰레기 등 우리 모두 걱정하고는 있지만 막상 실천하기에는 다소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환경도 생각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사용하시겠죠? 물론 일회용품에 비해 높은 가격과 조금의 불편함에 고개를 저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런 친환경적 제품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에코워스의 김얼혜 대표님을 모시고 다양한 또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코워스 어떤 곳인지 딱 들어보니까 환경 관련된 에코의 지구 이런 의미 같은데 어떤 곳이죠? 네, 저희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에코워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면생리대를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주로 봉제를 하는 회사입니다.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조업하고 계세요? 지금 몇 분 정도 고용하고 계세요? 지금 3분이 계시고요. 네. 2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을 또 구하고 계시고 정말 애국자시네요. 그래서 일자리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데 원래 한복 디자이너셨죠? 제가 경력을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근데 디자이너 하시다가 한복을 손을 대셨는데 에코워스를 설립하셨는지 궁금한데요. 한복도 우연한 기회에 만들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도 하고 제조도 이제 직접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이 어느덧 20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복집을 차렸으면 좋겠다 하고 그 한복점에도 나가서 일도 해보고 했는데 현실이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창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창업 아카데미 이제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던 것에서 창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복이 문화잖아요. 근데 문화를 제가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봉제인데 봉제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옷 같은 것은 너무 종류도 많고 제가 이제 한복을 너무 많이 해갖고 옷이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소품 종류를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면생리대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혼자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서 이거를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도전을 했는데, 순조롭게 이렇게 지원 사업도 되고,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식약처에 그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를 이제 늦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시설도 해야 되고 또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허가 받는 부분이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비가 되고 이러면서 한 3년 시간이 가면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3년. 그 사이에 이제 간신히 제조업 허가와 품목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수고가 정말 많으셨네요. 지금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ESG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리성을 추구하는 일회용 생리대를 쓰기보다는 이렇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면 생리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좀 늘 것 같은데 시장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나요? 솔직히 시장은 관심은 많이 있어요. 관심은 많이 있고 이제 조금씩 그 의식이 바뀌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2018년도에 창업을 했을 때는
예비사회적 기업, 뭐 육성사업, 뭐 예비사회적 기업 이렇게 할 때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무도 사실은 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제품을 또 처음 만들어서 이렇게 마켓에 나왔을 때 그 초경 박스를 사실은 타겟으로 만들었거든요. 초경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보시더라고요. 안 보셔요. 쳐다도 안 보시고 또 어쩌다 보시는 분들도 내가 이걸 어떻게 빨아줘 이러면서 지나가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 3년 이상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고 저게 좋대. 저게 좋은데 어떻게 이제 써야 되는지 네. 내가 이걸 지속적으로 쓸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고민을 현재는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판로는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네네. 또 대부분의 제로웨이스트 샵에 아마 조금씩은 입점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 있는 그 소비자층이 네네. 폭넓지는 않는데 이제 관심 있는 그 MZ세대들이 다들 알고 있고 또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가 지금 오늘 나오신 있어요. 김에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면생리대의 장단점 한번 홍보 한번 하시죠. 면생리대는 일단은 몸에 나쁜 해로운 게 없잖아요. 네. 해로운 게 없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그 피부 트러블도 많이 있어요. 그 아토피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원래 이제 연약한 피부잖아요. 사용하는 곳이 그래서 면생리대가 굉장히 편안하죠. 그 몸에 일단 피부에 편안하고 입었을 때 별로 두께감이나 걱정 많이 하세요. 두껍지 않나 뭐 이러는데 두께감도 없고 입은 그 촉감이 일단 그 면이기 때문에 속옷하고 같은 개념이라 전혀 이물감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또 면생리대는 그 세탁했을 때 얼룩이 안 젖은다고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다시 재사용을 해야 되는데 얼룩이 있으니까 좀 찝찝한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데 저희 생리대는 얼룩이 많이 안 생기고 얼룩이 거의 깨끗하게 지워지는 게 가장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뭐 특수한 어떤 세제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세탁비누로만 해도 깨끗하게 세탁이 되는 것.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다회용이니까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불편하시더라도 환경을 생각하시면 면생리대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청하시는 특히 남성분들, 아빠가 되신 분들은 따님들 초경할 때 아까 초경 박스 이야기 하셨는데 초경 박스를 선물로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강추를 드립니다. 대표님 그 에코스에 두 가지가 없다고 들었어요. 먼저 화학약품? 화학제품? 뭐죠? 화학 케미칼? 어떤 거죠? 그 일회용 생리대에는 그 고분자 흡수체가 들어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일회용 생리대에 이제 실험을 해요. 그랬을 때 그걸 이렇게 물을 붓고 뜯어봤을 때 안에 굉장히 많은 양의 그 가루가 들어있어요. 그 가루들이 이제 다 그 수분을 흡수해서 이제 탱탱하게 이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새는 것을 막고 이제 그 수분을 혀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그거 자체도 이제 화학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팬티에 붙이잖아요. 붙일 때에도 그 접착제에서도 안 좋은 성분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일단은 그런 부분은 없는 거고 이제 단지 방수를 하기 위해서 그 폴리우레탄 필름 깐 그 원단에 그 코팅을 한 원단이 한 장 들어가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원하는 소비자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또 약간 불안감이 있잖아요. 또 새어 나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저는 제가 사용해보고 다 저한테 맞췄습니다. 요즘 그
또 하나 없는 게 이제 비닐 포장 이런 네. 이야기던데 최근에 ESG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물병을 살 때도 그게 비닐 그 상표가 붙어 있는 건 안 사고 막 이런 경향들이 많은데 예, 비닐이 없다는 게 또 하나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위생용품이기 때문에 비닐 포장 뭐 완벽하게 밀봉하고 네.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것도 다 쓰레기가 되는 거고, 또 비닐도 아주 작은 비닐들은 사실 그렇게 다시 재사용하기가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과감하게 비닐을 빼고 순전히 종이로만 포장을 했는데, 종이도 이제 코팅된 종이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또 코팅된 종이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수분이나 이런 습기가 많은 네. 곳에 있을 때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저희 것을 사용하는 소비자분들은 또 그걸 원하세요. 아. 예,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안에 저희 회사 뭐 리플릿 속지도 넣었었는데 그것도 빼달라. 네.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냥 순전히 알맹이만 알맹이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제 대표님이 환경 관련된 제품을 지금 이제 생리대를 하셨는데 아마 제품들이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생리대 말고 다른 제품도 생산하시죠? 네, 이제 생활용품, 소품 종류로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면생리대 다음으로 많이 나가는 게 메밀 편백 베개예요. 아, 편백 베개. 네. 그래서 베개도 저한테 맞췄습니다. 아. 제가 연구를 해서 네. 그거 만든 건데 그게 의외로 또 반응이 좋아요. 네. 그래서 메밀 껍질을 넣었는데 제가 왕겨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넣어봤어요. 근데 메밀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왕겨 같은 거는 찔리기도 하고 아. 이렇게 뾰족뾰족 나오더라고요. 근데 메밀은 또 차가운 성분도 있으면서 딱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편백 슬라이스를 또 넣었더니 향도 나면서 또 이제 벌레 같은 것도 생기는 것도 좀 방지해주고, 그래서 이제 편백 베개가 있고 그 외에 뭐 앞치마나 콧배기나 네. 뭐 행주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다 면 100%인 것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검색 뭘로 하면 돼요? 에코워스 면생리대 하면은 다 뜬다 이거죠? 네, 먼저 나오겠죠. 그 환경 교육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커리큘럼을 짜갖고 운영을 하세요? 저희가 조금 환경 교육이 이제 분야별로 나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듣고 뭐 예를 들어서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또 또 버려지는 옷에 대해서 네. 이런 것들 주제를 가지고 쭉 이제 상황을 PPT로 보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일회용 사용하지 말고 네. 지속 가능한 것을 사용하자 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거든요. 근데 다 바느질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들은 계속 실이 빠지니까 네. 실 끼우는 거에 집중하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실제로 다 만들어 놓으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냥 한번 체험하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은 이제 면생리대 만들기 당연히 있고요. 또 커피 마대를 이용해서 텀블러백도 만들고, 텀블러백도. 네, 또 컵홀더도 만들고, 또 이제 지금 계속 나오는 것들은 업사이클링한 제품들이 DIY 제품들이 네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동전 지갑이라든가 청바지 이런 헌옷을 이용해서 그런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커피 마대를 이용해서 커피 가루 있잖아요. 네네. 커피박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이제 빚어서 향을 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차에도 걸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업사이클링으로 하는 그러니까 제품들을 전부 대표님이 직접 체험을 해서 네.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 서서 만들었던 제품들이네요. 네, 거의가 잘 팔릴 수밖에 없겠네요. 잘 팔리기도 하고, 요새 학교에서 좀 학과 시간에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주문을 네. 좀 주십니다. 환경 교육이 이제 어릴 때부터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에코맘 코리아 이사하면서 이제 에코 리더를 양성했던 그런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어릴 때부터 그걸 이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어린 학생들이 집에서 잔소리꾼이 되는 거죠. 엄마 전기 코드 빼, 아빠 물 수돗물 잠그고 칫솔질해 이런 등등 그러는데 대표님은 환경에 대한 관심을 원래부터 갖고 계셨나요? 저는 원래 이제 자연스러운 거를 가장 좋아해서 네. 자연이 좋고 꾸미지 않은 것 그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 키울 때 어릴 때 거의 이제 사서 먹이지 않고 네. 이제 유기농으로 해서 먹이고 고추장, 된장 네. 이런 것도 담가서 먹이고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유지하고 싶은데 너무 사회가 이제 막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 쉽고 간편하고 빠르고 막 이런 것들 찾게 되잖아요. 그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자녀분은 지금 몇 분이세요? 3명. 3명. 애국자시네. 그리고 지금 아토피 같은 건 없죠, 아이들. 네, 다행히 없어요. 네, 음식과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토피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 간 분들도 많으신데 아마 그게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먹는 거를 엄마가 직접 이렇게 해서 챙겨 먹었으면 아토피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아까 한복을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제조업 쪽으로 들어오시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또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사업하시던 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지금까지 에코스 창업해서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거를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한번 소개 한번 하시죠. 이게 창업하는 분들한테도 네. 대단히 좀 유익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창업할 때 자금이 없이 시작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미싱 기계 하나랑 그 다음에 처음 이제 지원 사업에서 30만 원 받은 걸로 노트북 하나 산 거. 그걸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개는 사업을 많이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이템을 가지고 판로를 정해놓고 이제 어느 정도 된다 하면 이제 그때 만들거나 뭐 이렇게 제조업으로 뛰어들거나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제조부터 연구부터 해서 제조하고 이 기반을 만들고 이제 팔아야지 딱 이렇게 하는 반대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역시 자금이 제일 힘들죠. 자금이 제일 힘들었고 또 이게 이제 그 제조업 허가 같은 거를 받아야 되려면 시설도 다 해놓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서 그 부분들이 좀 어렵기는 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오래 갔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좀 저희는 좀 느리게 가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고 창업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해고 보니까 인허가를 잘 먼저 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인허가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또 그런 것들도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창업하는 데는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먼저 알아보고 도전을 해야지 될 것 같다라는 코로나 영향은 안 받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확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사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어려운 상황이었어갖고 그렇게 코로나를 힘들게 지내진 않았어요. 계속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시설이 하나씩 뭐 예를 들어 재봉틀도 하나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저희 제품도 완벽하게 해야 되지만 이제 그 봉제 시설이 있다 보니까 외주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주가 하나씩 소량이지만 그게 늘어나는 게 오히려 코로나를 좀 이긴 것 같아요. 아까 그 두 분 이제 고용 더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지금 찾고 계신가요? 한 분은 이 제조 관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공계 관련 출신이어야 돼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잘 없더라고요. 근데 저 일자리 때문에 다 난리인데 그러면 일자리가 없다는 소리는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이제 그만큼 대우를 해주면 있겠죠. 또 한 분은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봉제 그 생산실에서 근무하실 분. 실제 현장 생산직 근무자. 유튜브 보신 분들 아셨죠? 일자리 궁금하시면 우리 김 대표님께 바로 연락을 하십시오. 에코스 앞으로 계획
큰 계획 갖고 계시죠? 큰 그림 소개 좀 하시죠. 사실 큰 그림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제조업이고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일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좋은 일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특히나 제조업이다 보니까 네.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좀 회사가 더 성장이 돼야 네. 되겠죠. 그래서 성장이 되면서 좀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좀 안정적인 네.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안정적인 회사가 돼야겠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대표님 지금처럼 그러니까 속도를 내기보다는 이렇게 다지고 다지면서 이렇게 직접 대표이사가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체험해 가시면서 제품을 만들어내면 시장에서는 충분히 호평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대표님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구 환경은 편리하고 빠를수록 병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산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50년에서 100년이 걸린다고 하니 우리가 지구를 병들게 할수록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지구는 피폐해진 상태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다음 세대에게 멋지고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 불편한 조금을 감수해 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씩 천천히 오늘부터 실천에 옮겨 보시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이죠.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김 대표님의 에코호스 열심히 시청자분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